여보, 밖에 무슨 소리 난 것 같은데. 당신도 들었나? 내가 한번 나가볼게. 왜? 여보, 무슨 일인데? 밖에 사람이 도둑인가요? 없는데? 분명히 사람 그림자가 지나갔다고. 여보, 방충망 누가 잡아당긴 것 같다. 방충망을? 일단 신고부터 해야겠다. 그거 경찰서죠? 저희 집에 침입자가 있어서요. 여보. 이 방충망으로 뜯어져 있고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는 흔적이 곳곳에 보이네요. 아, 그리고 이거 방충망 앞에서 발견한 겁니다. 혹시 흡연하십니까? 몇 년 전에 끊었는데요. 그럼 이걸 단솔해서 용의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보, 나 너무 무섭다. 형사님, 그놈 꼭 좀 잡아주십시오. 네, 걱정 마세요. 그리고 문단속 잘하시고요. 예. 이 현장에 남은 담배꽁초 DNA도 나왔고 집 앞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용의자가 분명한데. 당신을 주거 침입죄로 체포합니다. 이거 나요. 영장 있어요. 체포영장 여기 있습니다. 왜? 이건 압수입니다. 핸드폰은 왜요? 범행장소로 찍었을 거고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인해야 되니까 증거품을 압수합니다. 그리고 서해 가서 소유권 봉기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얌전히 서로 갑시다. 가시죠. 자, 타시죠. 아유. 네, 지금 이명훈 씨가 도둑으로 몰리면서 경찰에 체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지만 주거 침입죄가 맞긴 한 것 같은데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 임태랑 변호사님?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 침입죄에서 이 침입의 의미는 꼭 몸 전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거나 출입하는 것도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에서 이명훈 씨가 방충망을 뜯고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은 장면이 묘사됐는데 이 정도면 주거 침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보면 집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근데 만약에 주거 침입이 인정이 된다면 우리 박 변호사님 처벌은 어떻게 되죠? 예, 주거 침입은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제 주거 침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어릴 적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거든요. 그때 뭐 부모님 결혼 예물이랑 보석을 다 훔쳐갔던 기억이 있는데 사무장님 집에는 도둑이 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어릴 때는 1970년대 후반이라서 굉장히 동네에 도둑이 많았습니다. 밤에 잘 때 꼭 저 집에서 도둑이야, 이 집에서 도둑이야 소리가 나거든요. 그냥 일상적으로. 너무 일상적이라서. 근데 그 변호사님 보니까 이런 속설이 있더라고요. 경찰서 담벼락을 마주하고 있으면 도둑이 안 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박성수 변호사님 그 실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따로 통계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와의 거리와 주거 침입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는 같습니다. 네, 뭐 속설은 사실이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훈 씨를 체포하면서 휴대전화도 압수를 했거든요. 제가 로이어 굉장한 애청자로서 매주 챙겨봤는데 이런 거 압수할 때 사실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게 필요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애청자답게 정말 예리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럼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명훈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만한 객관적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주거침입 혐의와의 관련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에서 수사관이 범행 장소를 찍었을 수도 있고 위치 정보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는 주거침입 범행 시각, 장소를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압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마에서 봤듯이 체포 영장도 있었고 네. 그렇다면 이 이명훈 씨의 체포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근데 드라마를 보면 적법한 체포 영장은 존재했지만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모두 고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피의 사실 요지라든지 체포 이유나 변호인 선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이 없이 단순히 체포를 하게 될 경우 위법한 체포가 될 수 있어서 그 이후에 수집한 증거들의 증거 능력 역시 없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과연 이명훈 씨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이 휴대폰에 기록이 남아있는 데다 발뺌입니까? 아, 사건 당일 그 동네 배회했잖아요.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요. 응? 이건 뭐지? 여자 주민등록증 사진이 왜 당신 휴대폰에 있습니까? 누구요? 이 사진 속의 여자 누굽니까? 그 술에 취해 앉아있던 여잔데 뭐 집에 데려다 준다고 뭐 그 주소 좀 보려고 주민등록증 좀 꺼내서 찍었습니다. 그게 뭐 문제됩니까? 확실히 데려다 주려고 한 거 맞습니까? 아,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작성해 주세요. 이게 뭔데요, 이거? 절차니까 대학 쓰시면 됩니다. 아, 네, 제가 조미정 맞는데요. 지금 어떤 사건이 연루된 사람 휴대전화에서 조민정 씨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네? 제 민증 사진이요? 그 일주일 전 새벽에 그 로이어동에서 낯선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게 비 오는 날 술을 마신 기억은 있는데 날짜도 확실하지 않고 어떤 상황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나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 번호로 꼭 전화 좀 주세요. 네, 네. 여보, 안방에 좀 와봐라. 어. 이상하네. 이 그놈에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휴대전화 압수한 거 사후영장 신청해 놔야겠다. 그러니까 회식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추행을 당한 게 맞다. 아니, 술에 취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날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저를 데리고 이동을 했고 아파트 계단에 저를 앉히더니 억지로 입을 맞추고 제 몸을 막 더듬더라고요. 싫다고 밀어내봤지만 술에 취해서 그런지 오히려 더. 아니 그 지난번에 전화 드렸을 때는 그때는 왜? 그땐 집에 남편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집에 데려다 준 겁니다. 그 여자도 원해서 간 거지 억지로 한 적 없습니다. 피해자랑 얘기가 다른데요. 어떻게 이 CCTV를 확인시켜줘야 바로 얘기할 겁니까? CCTV. 예. 강제 류마춤은 건 맞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나올 것이지. 자, 여기 CCTV 보면은 당신이 손이 뒤로 가게 해서 맞죠? 대답 잘하세요. 이 내용 전부 다 검사한테 넘길 테니까. 예. 맞습니다. 여보세요? 뭐라고요? 아니 CCTV랑 주민등록증 사진 피해자 진술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요? 아니 왜요? 예? 아니 조사를 다 했는데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니 박현수 씨 입장에선 너무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박현수 씨가 수사를 굉장히 치밀하게 잘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네. 도대체 어떤 부분이 위법한 것인지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네, 우선 이명훈 씨는 주거 침입죄로만 사실 처벌을 받을 것 같았는데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추가 범죄 혐의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뭐 상황이 확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주거 침입만 문제되다가 강제추행까지 함께 문제되면서 더욱더 중해진 상황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은 한 번씩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거예요. 만약 내가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경찰이 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면 혹시 휴대전화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혹시 뭐 내가 알지 못하는 잘못이나 이런 것이 또 드러나서 추가적으로 처벌받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겠죠. 이것이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있거든요. 원칙은 휴대전화 내용을 모두 보고 문제 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보다가 별건 사건 단서가 우연히 나온 경우 추가 영장을 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이명훈 씨 사건에서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민증 사진이 탁 나왔단 말이죠. 새로운 증거. 예. 요걸 가지고 지금 수사를 잘했어요. 네.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 건데 도대체 박현수 씨는 위법하다고 통보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네,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사건에서 위법하다는 것은 주거 침입 사건 영장 범위로 휴대전화를 보던 중 주민등록증 사진이 나왔고 그것이 성범죄 단서라면 원칙적으로는 멈추고 그 성범죄에 대한 영장을 새로 받아야 했던 것인데 수사기관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럼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할 때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명훈 씨의 휴대전화에서 그 주민등록증 사진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문제가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도중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반드시 탐색을 즉시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우연 발견 처리의 원칙입니다. 지금 드라마 속 상황을 보면 박현수 수사관은 주거침입 혐의 관련 위치 정보를 탐색하다가 조미정 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별건 증거입니다. 이 순간 수사관은 탐색을 즉시 중단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별도 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탐색을 진행했거든요. 이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 이 사건과는 다르게 아주 촌각을 다투는 사건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도 일일이 새로운 증거 나오면 새로운 수사니까 새로운 영장 받아야 되고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영장 없는 압수의 예외, 예를 들어 체포 현장에서의 긴급 압수나 범죄 직후 현장에서의 압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해당 범죄 사실에 한정되는 것이죠. 아무리 긴급하다고 해도 탐색 중 우연히 발견한 별건 범죄의 증거를 그냥 계속 확보하는 것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살짝 이해가 안 가는데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전자정보 하면은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휴대전화와 PC겠죠. 그렇죠. PC와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해서 포렌식하고 선별 절차를 거치고 하는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 사안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경찰이 주거 침입 혐의로 휴대전화 속 사진과 위치 기록을 확인하는 건 영장 범위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러다가 우연히 전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라든지 뭐 다른 내용을 확인하면 그 순간 경찰은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해당 휴대전화의 내용을 보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증거 역시 위법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증거 수집이 위법했다면 증거 네. 능력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이것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입니다. 지금 드라마 사건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은 주거 침입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별도 영장 없이 계속 탐색 압수했으므로 그 사진 자체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피고인이 소유권 포기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적법한 임의 제출로 평가받으려면 임의성이 온전히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체포 직후 경찰의 요구에 응하여 소유권 포기서를 작성한 것이 진정한 임의 제출인지 여부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드라마상에 보면 그 체포를 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영장을 없었으니까 사후 영장을 신청했단 말이죠. 네.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사건을 조금 더 알아보니 사후 영장의 범죄 사실란에는 주거 침입, 재물 손괴 혐의만 기재되어 있었고 강제추행 혐의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후 영장은 주민등록증 사진에 대한 적법한 압수수색 근거가 되지 못하겠죠. 사후 영장은 기존에 이루어진 무영장 압수 행위를 사후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하는 제도인데 그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건 혐의의 증거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후 영장의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조미정 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을 하긴 했잖아요. 예. 이것도 증거 능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네, 법은 위법한 증거에 기초하여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하면 이 역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아나운서님 보시기에 저희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증거 능력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경찰이 애초에 주민등록증 사진을 위법하게 취득하지 않았더라면 사실 피해 사실 자체도 몰랐을 거고 네. 조미정 씨에게 연락도 안 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피해자 진술도 위법한 게 되나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말씀처럼 피해자 진술은 위법 수집 증거인 주민등록증 사진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추행 부분이 무죄가 되겠죠. 야. 그런데 저희 사안의 경우에는 다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와 첫 통화를 할 당시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피해자에게 추행 피해 여부를 묻지도 않았겠죠. 네. 피해자는 경찰 연락을 받기 전부터 이미 피해 사실을 기억하고 신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뿐이었고 3일 뒤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최초 통화에서 별다른 수사 없이 끊었고 그 이후 주민등록증 사진만을 근거로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한 바도 없죠. 결국 피해자 진술이라는 것이 주민등록증 사진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독립된 증거이거나 주민등록증 사진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추행 부분에 있어서 그 나왔던 CCTV 있지 않습니까? 예. 요 CCTV나 수사 보고서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보니까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증거를 확보한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관련 CCTV 영상의 확보와 분석은 경찰이 주민등록증 사진만을 근거로 독자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해당 날짜, 시각, 장소 일대의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했거든요. 이처럼 CCTV 영상 확보 분석이
피해자 진술을 확인, 보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주민등록증 사진과는 독립된 별도의 적법한 수사 절차에 따른 증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사건 결론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이명훈 씨가 주거 침입죄에 더해서 이제 성추행 혐의까지 가중 처벌이 돼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증거 능력이 인정되냐 안 되냐로 유죄냐 무죄냐가 갈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범죄자가 스스로의 죄를 자백하고 증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 위법 수입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으면 결국 증거가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명백히 범죄자에 해당하는데도 처벌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에 수사기관은 증거 수집부터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피해자 보호, 정의 구현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늘 느끼는 거지만 법은 정말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은 때때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은 게 맞는 것 같은데도 절차상의 문제로 처벌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원칙을 허물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결국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 없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이 두 가지를 모두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원도 그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과정을 짧게나마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